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83쪽 제어 정류기를 하겠습니다. 제어 정류기를 하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한 거를 다이오드죠. 다이오드를 좀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오드는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이렇게 생겼는데 다이오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PN 접합이라고 했습니다. PN 접합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에노드와 캐소드라 그랬는데 아카보 소총으로 러시아의 아카보 소총으로 외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단자가 몇 개 단자입니까? 2개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의 특징은 단방향이라는 것은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른다 그럽니다.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안 된다 그랬어요. 막혀 있다 그랬죠. 막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방향 단자가 몇 개예요? 2단자 소자. 이렇게 얘기했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아까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니까 막는다 그랬으니까 역방향 저지 2단자 소자를 했고, 무슨 작용을 한다 그랬죠?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 작용을 한다. 이게 이제 그리고 다이오드에서 전기가 통할 때, 여기 전류가 통할 때 약 0.8V의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이랬어요. 0.8V의 전압 강화가 일어났다. 무슨 접합이라고요? PN 접합이다. PN 접합으로서 정류작용을 하고, 그림을 다시 한번 더 크게 그리면은 P하고 N인데 P는 전공, N은 마이너스 전자. 여기는 플러스는 사실은 플러스는 아닙니다. 여기 플러스는 아닌데 여기 플러스가 요 마이너스 전자가 빠져 있어서 플러스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걸 공이라 합니다. 전공이라 합니다. 그림에서는 진짜는 플러스는 안 그렸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플러스 전공이라 하고 여기를 움직이는 소자는 전공이다. 마이너스는 전자다. N형 반도체의 전기를 반송자는 전자고 P형 반도체의 반송자, 전기를 움직일 수 있는 한 거는 전공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 다이오드를 이제 발전을 시킵니다. 어떻게 발전시키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발전시키냐 보면은 이번에는 다이오드를 다이오드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PN, 또 하나 다이오드가 있는데 NP, 똑같죠. 방향만 바꿔놨죠. 그래서 이 2개를 합칩니다. 합쳐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다이오드를 2개를 합쳐서 여기를 PNP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트랜지스터라고 부릅니다. 트랜지스터. 또는 또 한 방법은 요번에는 여기는 NP, 그 다음에 여기는 PN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P를 합쳐가지고 뭘 만드냐면은 NP형 트랜지스터, NPN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이 트랜지스터의 모양이 요 위에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네요. 여기다가 여기 NPN 트랜지스터, PNP형 트랜지스터 어떻게 아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빨간색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화살표 표시가 있는데 이 화살표 표시가 중요합니다. 여기 화살표 표시를 다시 한번 보이죠? 화살표 표시는 1 전류의 방향입니다. 전류의 방향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뜻이죠. 이렇게 여기서도 전류가 이렇게 약간의 전류가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IC 플러스 IB. 그렇지만은 요 이제 IC가 훨씬 크죠.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게 크고,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네. 위로 흐르고 있잖아요. 전류가 방향이. 그러니까 이 방향을 보니까 여기 C는 IE 더하기 IB라고 표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나타내어 주고, 화살표 방향은 1 무슨 방향입니까? 전류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미터를 나타냅니다. 에미터. 여기 에미터라고 했잖아요. 화살표 있는 쪽이 에미터입니다. 이 화살표가 있는 라인이 에미터예요. 됐죠? 화살표가 있는 쪽 여기 에미터고 콜렉터고 이렇게 나타난다. 그럼 내가 만일 도면에 있는 이런 거를 표시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쪽에 에미터니까 연결을 여기다 해야죠. 연결을. 이 반도체 다리에서 이 다리에서 어느 게 에미터고 콜렉터는 잘 몰라요. 이 트랜지스터 종류도 그냥 수백 가지이기 때문에 트랜지스터 매뉴얼을 봐야 됩니다. 트랜지스터 규격집이라는 게 있어요. 트랜지스터 규격집이 있어서 그 회사의 제품을 보고 트랜지스터 규격집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규격집에서 회사의 이름을 보고 어느 게 어느 쪽이 이제 콜렉터고 베이스고 에미터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건 전류의 방향이고 에미터고, 그 다음에 화살표의 방향이 N을 나타냅니다. N형이냐 P형이냐에서 N을 나타내요. 그러면 여기가 N이니까 N, P, N, 이건 NPN 트랜지스터구나. 요쪽 뒤에 걸 한번 볼까요? 뒤에 거를 보면은 여기 이제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보니까 화살표 방향이 N이라 쓰니까 요 끝이 여기가 N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PN, P형 트랜지스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중요하죠. 전류의 방향도 나타내고 에미터의 방향도 나타내고 N의 방향이다.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알고, 그 다음에 콜렉터, 이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이제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이거 뒤에 또 설명하기 때문에 이거 설명은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NPN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콜렉터 베이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는 에미터 콜렉터 베이스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건 에미터, 여기는 뭐라 했어요? 지금 제가 이거 뭐라 했습니까? 에미터. 또 안 나와요, 또. 다시 여기는 뭐라 했어요? 에미터. 여기는 뭐라 했어요? 콜렉터. 써 있으니까 뭐. 네. 그 다음에 뭡니까? 베이스. 요 베이스는 뭐 하는 거냐면요, 왜 트랜지스터가 아까 다이오드는 트랜지스터는 다이오드니까 다이오드를 통할 때 몇 볼트의 전압을 이상을 가해준다 그랬어요? 0.8V 이상의 전압을 가해줘야지 전기가 통한다 그랬잖아요. 요게 베이스에 걸리는 전압이 요게 0.8V, 이것도 다이오드니까 다이오드가 합해진 거니까 0.8V 이상의 전압이 가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 뜻입니다. 베이스 전압이 0.8V 이상의 전압을 가해준다, 이런 것을 트랜지스터를 하는데, 이런 트랜지스터는 무슨 작용을 하는가? 무슨 작용을 하냐면은 이제 조금 지우겠습니다. 조금 지우고, 자 이제 설명을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자, 아까 1 다이오드는 무슨 특성을 가진다 그러면은 뭘 한다 그랬어요?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을,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정류작용을 하고, 트랜지스터는 1 증폭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를 크게 한다는 뜻입니다. 소리를 크게 하고,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반도체를 이용해서 소리를 크게 하고 하는 거죠. 증폭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칭 작용도 합니다. 이 스위칭 작용은, 이 반도체는 우리 일반 스위치는 불꽃이 튀는데 딱딱 불을 켤 때마다 불꽃이 튀죠. 근데 반도체는 불꽃이 안 튀어요. 그래서 무접점,
불꽃이 튀지 않는 스위칭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전기를 여기서 우리 전기 회로에서는 그림을 그리면은 전기 회로는 이렇게 있는데 스위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전류를 흘리고자 한다. 그러면은 스위치를 탁 닫아요. 이렇게 스위치를 닫는데 여기서 뭐가 튑니까? 불꽃이 튀죠. 스위치를 탁 닫는데 여기서 불꽃이 탁탁탁탁 튀어가지고 화재의 위험도 있고 폭발의 위험도 있고 감전의 위험도 있는데 이건 이제 사람이 수동을 하든 자동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불꽃이 다 튑니다. 이런 거를 접점 회로라 그래요. 접점 회로라는데 이런 반도체를 이용하는 거는 TR을 이용하는 거는 무접점입니다. 무접점이라는 거는 이 베이스에다가 몇 볼트를 주냐면은 0.8볼트의 전압을 주면은 전기가 통하고 전기를 주지 않으면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좋죠. 무접점 회로를 합니다. 무접점 회로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스위칭 작용도 하고 또 트랜지스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있으면은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트랜지스터에 여기 있는 전압을 높이는 증폭작용,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이용하는 이런 작용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서 이 트랜지스터를 작용하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왔어요 여태까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요 말들 무슨 말이냐면은 다이오드는 무슨 작용을 해요? 정류작용,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작용을 하고 TR은 증폭작용을 하고 스위칭 작용을 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밖에 나가면 이걸 만나요. 우리 전기하는 사람들이 전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제어 회로에서 약전 회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리가 몇 단자입니까? 다리가 3단계네요. 그런데 트랜지스터를 전류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류의 흐름을 한번 보면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 지우겠습니다. 트랜지스터 다 지우고 여기 보니까 전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전류가 흐르네요.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흐르는데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한 방향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단방향 몇 단자입니까? 하나, 둘, 셋, 3단자 소자. 3단자 소자라고 얘기도 하고 거꾸로 가지는 못하게 하니까 뭐랍니까? 역저지 3단자 소자라고도 얘기한다. 그렇죠?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 이렇게 흐를 수는 있지만은 이렇게 흐르지는 못합니다.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증폭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스위칭 작용을 하면서 이름은 단방향 3단자 소자 또는 역저지 3단자 소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뒤에 나와요. 회로상으로는 우리 시험 문제상으로는 회로상에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잘 안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반도체가 자꾸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사이디스터로 갑시다. 사이디스터는 뭔가? 사이디스터는요 이런 겁니다. 여기 있네. PN 접합과 PN 접합을 이거 다이오드죠. 다이오드를 아까 트랜지스터는 어떻게 했죠? 여기서 PN이라 그러면은 여기를 NP 해가지고 요 두 개 묶어서 PNP 이렇게 묶었는데 여기 SCR이라는 거는 사이리스터라는 거는 PN 접합입니다. 그냥 그대로 다 연결한 거예요. 여기를 PN 다이오드를 다 이용한 겁니다. PN 접합을 다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이리스터는 PN 접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면은 1 다이오드는 PN 접합. 그 다음에 TR은 PNP
또는 NPN 접합.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사이리스트는 SCR은 이코로 PNPN 접합이다. 그냥 뭐 PNPN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PNPN 접합이다. 요거는 다이오드에다가 그래서 요 그림도 시험에 나옵니다. 요 그림이 시험에 나오는데 아까 다이오드 아카보 소총이라 했죠. A캔은 똑같고 여기 게이트에 신호를 줘야지 게이트가 신호가 여기에 준 거를 알아셔야 돼요. 그림이 보니까 여기 아카보 소총이고 여기 게이트 신호인데 게이트 신호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으니까 요거 PN에서 N이다. 예. 우리 여기 그림에 요거 말고 우리 한 페이지 넘어가면은 무슨 그림이 나오냐면은 PUT라는 게 나와요. PUT 한번 가보겠습니다. PUT 185쪽에 185쪽 여기 PUT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PNPN 접합입니다. 이것도 PNPN 접합인데 여기가 에노드고 여기가 캐소드고 요 게이트가 N에 걸려 있어요. 요 이쪽이잖아요. 게이트가 이쪽이요. 아까 SCR은 어쪽에 있어? 이쪽에 있었죠. 그래서 요 PUT는 PNPN 접합이면서 게이트가 N에 걸려 있고 우리가 다시 가서 다시 보면 SCR을 하고 있는데 SCR은 어디에 걸려 있나 하면은 어디에 걸렸어요? PNPN의 이쪽에 그림을 보니까 여기에 걸려 있다. 이쪽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기울을 반을 해서 이쪽에 있구나. 여러분들이 게이트에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둬야 되고 다이오드하고 똑같이 여기서 보니까 이것도 한 방향으로만 이쪽 방향으로만 여기 막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단방향 어떻게 써야 돼요? 단방향 몇 단자입니까? 하나, 둘, 셋, 3단자 소자라고도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역저지 역으로 오는 전류는 저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역저지 3단자 소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도는 어디에 사냐면은 교류의 위상 제어를 필요로 하는 조광장치 스탠드, 전기 스탠드 또는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사용된다. 전압을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전압을 조금 줄 수도 있고 많이 줄 수도 있고 이 조절하는 그래서 이 사이디스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반도체에서는 빠진 적이 없죠.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53쪽 21번 553쪽입니다. 갑시다. 여기에 역저지 3단자에 속하는 것은 다른 거는 다 모르는데 역저지라는 거는 아까 단방향이라 했어요. 단방향이고 다른 말로 역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이오드 역저지입니다. 이게 단방향이죠.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니까 단방향이고 근데 여긴 다이오드는 없는데 SCR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것. 다른 건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가 안 배웠지만 SCR은 단방향 3단자다. 다이오드는 단방향 몇 단자입니까? 2단자 소자다. 그래서 답은 SCR. 그림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 뭐라 했죠? 에노드, 여기가 캐소드, 여기 뭡니까? 게이트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SCR 특성을 알 수가 있다. 184쪽으로 하겠습니다. SCR 결선 및 입출용 파형 시험에 잘 나옵니다.
SCR에 신호를 주는 것은 여기 그림을 한번 확대해서 그림이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SCR에 신호를 주는 것은 게이트에다가 꼭 플러스 신호를 줘야 됩니다. 이 게이트 신호에다가 플러스 신호를 주고 이 마이너스 신호는 부하 측에, 이게 부하죠. 이게 부하. 출력 쪽에다가 결선을 해야 됩니다. 이 시험 문제를 몇 번씩 가르쳐 줬는데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잠깐만 틀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여기에 걸려주는 전압을 꼭 알아둬야 됩니다. 다시 게이트에는 무슨 신호를 걸어준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느 쪽에 걸어준다? 부하 축에 연결한다. 이거를 마이너스를 이쪽에 연결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림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또 아까 했죠? SCR은 무슨 접합이다? 무슨 접합이다? 요 그림을 다시 한 그러면은 여기 무슨 있어? PN 접합이다. 그리고 요 게이트는 어디에 걸려 있다? 여기에 걸려 있다. 여기에 게이트가 걸려 있는 겁니다. 여기가 에노드, 여기에 뭐라 했어요? 캐소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그림을 명심하고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 교류 입력이 주어졌습니다. 교류 입력이 사인파가 주어졌어요. 신호를 주면 트리거 펄스를 주는 게 요게 게이트입니다. 요게 게이트, 여기에서 게이트 신호를 준 거예요. 게이트 신호입니다. 게이트 신호예요. 스위치를 여기 이제 스위치를 안 달았는데 스위치를 달아줘 가지고 착 펄스를 탁 이렇게 가해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게이트에 신호를 줄 때까지는 전기가 안 통하다가 여긴 입력이 주어졌는데 이런 사인파가 주는데 안 통하다가 게이트에 신호를 줄 때부터 전기를 쫙 통하고 이 마이너스 부분은 안 통합니다. 왜 마이너스 부분은 안 통하냐면은 이게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이 방향이라는 거는 자 여기 검정색으로 친 이 방향이라는 것은 여기입니다. 이 방향이라는 거는 이 다시 빨간 방향이라는 것은 빨간색은 해석을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고 까만 거는 검정색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플러스가 이게 안 통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기가 안 통합니다. 여기 전기 안 통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안 통하고 또 신호는 들어갔지만 또 빨간 신호는 들어갔지만 신호가 줄 때까지 안 통하고 있다가 게이트에서 신호를 탁 주면은 그때부터 전기가 또 통하고 또 안 통하고 이렇게 가지고 위상을 마음대로 위상이란 거는 각도거든요. 위상을 조정하기 때문에 위상 제어를 해요. SCR은 무슨 제어를 한다? 위상 제어를 한다. 위상 제어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각도를 제어한다. 각도를 제어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밑에 있는 동작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우리 몇 쪽의 시험에 나왔냐면은 앞에서부터 한번 앞에 건 했네요. 493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493쪽. 아니네요. 이게 왜 493쪽이 안 나왔지? 페이지 이동에 493쪽 가야 되는데 40분 문제입니다. 40분. 자, 이건 좀 어렵네요. 전원측 시력값이 100V일 때 단상 전파 종료에서 점호각이 알파니콜 60도일 때 60도일 때 펄스 신호를 줬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원래는 단상 전파 종료회로니까 자 보세요. 단상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단상 전파 종료회로니까 다 나왔어요. 파형이. 조금 어렵네. 이거를 자 전파 종료 회로일 때는 100V 치료값이 100V면 파형도 이 뒤에 있는 파형도 종료한 파형도 몇 볼트라면
100볼트니까 100볼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유회로에서는 실효값을 따지는 게 아니고 실효값이 100볼트니까 평균값은 얼마냐면은 평균값은 90%를 했어요. 평균값은 며칠 했어요? 90% 했습니다. 90%니까 100 곱하기 0.9 하니까 90볼트. 그런데 조모각이 60일 때는 여러분들 이거 하나를 해야 됩니다. 90 곱하기 코사인 60도. 코사인 세타를 해주는데 코사인 세타가 60도면 계산기로 누르면은 이거 여러분들이 90 여기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기로 90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얼마를 눌러요? 60은 이렇게 누르면은 답이 45가 나옵니다. 45. 그러니까 이 답은 45 여기는 뭐 도라고 썼는데 도가 아니고 45볼트입니다. 45볼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다. 요거는 좀 이따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했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점호각을 주었을 때는 코사인 60도를 곱해 60도일 때는 코사인 60도 30도일 때는 코사인 30도를 곱해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184쪽을 가겠습니다. 됐죠? 아까 설명을 다 했고, 우리가 이제 SCR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SCR은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그렇죠? 다이오드하고 똑같죠? 다이오드. 그렇지만 다이오드하고 똑같은데 더 적게 나온다. 예. 게이트에 신호를 줄 때만 전기가 통한다. PN 접합이다. P 몇이에요? N 접합이고 P에다가 게이트를 걸어준 것이다. 여기는 에노드, 캐소드다. 위상 제어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지고 요 그림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게이트에다가는 무슨 신호를 준다? 플러스 신호를 준다. 요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를 마이너스는 부하 측에 가서 걸려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가 또 밑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각종 반도체 소자의 기호와 특성 및 용도에서 나오는데 우리 다이오드 했어요. 다이오드 했으니까 넘어가고 다이오드 넘어가고 몇 번 설명했죠? 정류 회로이고 PN 접합 소자이고 순방향 2단자 소자다. 여기다가 하나만 더 써놓으면 됩니다. 뭐라고 써야 되죠? 역저지 2단자 소자다. 그렇죠? 역저지 2단자 소자다. 여기서 전압이 몇 볼트의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그냥 0.8볼트 이렇게 해야 됩니다. 0.8볼트의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 제노다이오드도 합니다. 제노다이오드는요, 우리 트랜지스터의 특성 곡선에서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에서 정방향, 이쪽은 정방향이고 이쪽은 역방향인데 역방향에서 이게 브레이크 다운을 했어요. 다이오드가 터지는 전압이라 했어요. 요 터지는 전압의 영역을 이용한 것이 제너 다이오드인데 이거는 정전압 다이오드입니다. 일정한 예를 들어서 10볼트면 10볼트, 8볼트면 8볼트 이 전압을 일정한 전압을 얻을 목적으로 항복 전압, 여기가 항복 전압입니다. 브레이크 다운 항복 전압인데 항정 전압이 낮아져도 설계한 것이 되고 정전압 다이오드로 쓰는 것이고 그림도 알아둬야 된다. 다이오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림도 알아둬야 됩니다.
정전압 다이오드입니다. 562쪽 23번. 562쪽. 그래서 23번에 가니까 여기 한번 21번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온 김에 N형 반도체의 주 반송자는 뭔가? 우리가 다이오드에서 하나는 P고 하나는 N인데 N에는 마이너스 전자, P는 정기적 성질이 플러스인 것처럼 행세하는 전공. 이랬죠? 전공이랬는데 N형 반도체니까 N형에서는 마이너스 전자. 이래죠? 그 다음에 P형에서는 뭐랬어요? 전공이다. 예,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몇 번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넘어간 거는 23번이네요. 여기 또 여기 나왔네. 주로 정전압 다이오드로 사용되는 것은 아까 무슨 했어요? 제너 다이오드다. 제너 다이오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너 다이오드. 뭘 이용한 거다 그랬죠? 항복 전압. 아까 다이오드 특성에 있어서 항복 전압 여기입니다. 항복 전압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다시 184쪽. 아이고 틀렸어. 184쪽.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나왔는데 트랜지스터가 아까 트랜지스터 종합을 다 했습니다. 종합을 다 했으니까 화살표는 요 화살표죠. 화살표는 전류의 방향, N의 방향, 이 N의 방향이라는 것이 NP, N형 트랜지스터냐 PN, P형 트랜지스터를 가려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화살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N 이렇게 써야죠. N 가운데가 P, 여기가 N, NP, N형 트랜지스터다.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트랜지스터는 이게 한 80% 쓰고 여기 한 20%입니다. 거기다가 NPN 트랜지스터다. 그리고 에미터의 방향이다. 여기 에미터의 방향이다. 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건 그리고 트랜지스터도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자, 다시 트랜지스터 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도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일리 못 갑니다. 이렇게 흐르지 못하니까 역저지 3단자 소자라고 얘기한다. 아까 무슨 작용했죠? 증폭 작용도 하고 스위칭 작용도 한다. 예. 어떻게 스위칭 작용한다고요? 게이트에서 여기 몇 볼트, 최소 몇 볼트의 전압을 가해줘야 돼요? 0.8V. 아까 다이오드가 통할 때 여기서 몇 볼트가 필요하랬죠? 똑같은 다이오드니까 0.8V 이상의 전압을 가해주면은 게이트에 신호를 줘야지만 전기가 통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을 나타내고 있다. 580쪽 40번 가볼까요? 580쪽 40번. (580쪽) 40번. 이거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다 틀렸어요. 그러면은 우선 읽기도 싫어. 읽기도 싫어가지고 다 이걸 포기했습니다. 전부 다.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회로 및 트랜지스터 스위칭 동작에 의해 전동기에 가해진 전압의 그래프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모터가 돌아가는데 이거 이제 DC 모터네요. DC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줬으니까 여기를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트랜지스터를 우리 한번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 그림을 보니까 자 여기 베이스죠. 요거 베이스고 여기 뭡니까? 화살표가 있는 데가 에미터니까 여기가 에미터, 여기가 콜렉터이죠. 콜렉터에서 전기가 이렇게 해서 흐르는데 단 몇 볼트의 전압을 가해주려면은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몇 볼트?
0.8V의 전압의 신호를 딱 주면은 전기가 통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래서 스위칭 작용을 한다. 베이스의 전압을 안 주면은 모터는 안 돌아갑니다. 네, 이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 트랜지스터가 도통기간 A가 트랜지스터 도통기간 A가 0.03초, A가 여기가 동작한 게 0.03초랍니다. 여기 0.03초. 1주기 시간이 B가 0.02초일 때, B가 0.05초일 때, A는 고으로 0.03초예요. 전동기에 가해지는 전압의 평균은 얼마인가? 단 전동기의 역률은 1이고 트랜지스터의 전압 강화는 무시한다. 트랜지스터의 전압 강화가 보통 몇 도가 필요하다? 약간 0.8V의 전압 강화가 있다는데 이건 무시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출력이 12V가 나왔는데 여기 지금 모르겠어요. 전압의 평균은 요 전압의 평균을 내라 이런 뜻이에요. 요 전압의 평균. 그러면 우리 전체 시간은 몇이나 하면은 전체 시간은 1주기가 0.5초야. 전체 시간은 0.5시간이고 그 다음에 0.03초 동안에는 몇 볼트가 나왔어요? 12볼트가 나왔네. 12볼트가 나왔고 나머지 시간은 안 나왔잖아요. 그죠? 나머지 시간은 없어요. 여기는 원래 플러스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0이에요. 0. 그렇죠? 어디가 0이니까 여기가 0이란 뜻이죠. 여기가. 전압이 안 나왔으니까. 여긴 0이잖아. 여기가. 전압 요 사이는 0이에요. 그럼 계산기로 누르면 되는 거죠.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못 푸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우선 그림이 복잡하고 푸는 방법도 모르고 풀어도 계산을 하는 계산기가 없고 이런 문제죠. 자, 다시 이해는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해했어요? 네. 근데 시험 문제가 요즘엔 자꾸 요게 바뀌어요. 요게 답만 외우면 안 됩니다. 답만 외우면 안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빨리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습을 해보니까 빨간 걸로 합시다. 빨간 걸로 하니까 1주기는 여기입니다. 1주기는 요 시간 동안에 요 면적의 평균을 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면적의 평균은 0.05에 요 면적은 얼마냐면은 얼마예요? 요거는 0.03초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몇 볼트가 통했어요? 12볼트잖아요. 12볼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40분에 대한 해설이 그렇게 40분의 해설을 그렇게 해주는지 모르겠네. 저는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설했는데 해설에서는 0.05를 했고 요거 0.03 동안 10초 이거 0이죠. 요거 2초 동안 0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 안 하고 안 해도 되고 계산기로 누르니까 7.6 계산기 할 수 있습니까? 계산기로 누르면은 계산기 누르고 분수 누르고 그 다음에 뭐 쳐야 돼요? 0.03 곱하기 12 이렇게 누르고 밑으로 계산기 가는 거 누르고 그 다음에 0.05는 이렇게 계산기 누르면 되죠. 1초도 안 걸립니다. 1초도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기 빨리 눌러서 금방 계산기로 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예. 여기 하나 설명 빠진 게 있네요. 직류 회로이므로 초포 회로이다.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배우질 않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몇 쪽을 가냐면은 아까 거기서 180쪽 40번? 이거 500 같은 거네요. 580쪽 40번 같은 문제 풀었네. 우리가 다시 앞으로 가서 페이지 이동을 184쪽을 하고 있습니다. 184쪽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소자,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네.
반도체. 여기까지 반도체 트랜지스터까지 했네요. 트랜지스터까지 하고 앞에서는 SCR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게 사실은 좀 재미있는 부분.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한 편은 아니었는데 이 반도체 쪽은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전기 기기를 수리를 하고 이런 거 할 때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역은 정육이 영역은 그렇게 넓진 않지만 아주 시험에서는 맞을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가지고 꼭 맞추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